자,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값 구하는 거야. a는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고 a, b는 상수고, 자, 가식 g a 파이에 제곱하면 1인데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f, gx는 0의 모든 해합을 주고 f2 값 구하는 거죠. 그럼 목표는 이제 a랑 b를 찾는 거네. 자, 가식부터 한번 가보자. a 파이를 집어넣어서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사인 제곱 a 파이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사인 a 파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a는 0부터 2까지니까 뭐 0파이부터 2파이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럼 a 파이가 몇 도가 돼야 되는지 보자. 자, 단위원에서 사인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이 어디니? 여기랑 여기죠. 맞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같은 그 수열적 지식을 이용해서 좀 쓰신다면 2분의 2n-1파이라고 쓸 수 있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쓰고 쭉 나열해도 되긴 되지만, 자, 그럼 파이 날리면 a로 가능한 게 뭘까? 자, 양수니까 n에다가 1부터 넣어봐야 되거든. 그럼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되죠.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인 상황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a가 2분의 3인 상황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fgx는 0의 모든 해합이 2분의 5파이라 그랬는데, 일단 fgx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쪽 x로 보고 fx는 0을 해석해 볼 겁니다. 자, a가 2분의 1이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2분의 3이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x에다가 gx를 넣어서 풀어야 되지만, 어차피 근을 못 찾잖아.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맞아요? gx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합성함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다시 여기서도 야, 어차피 안 풀리잖아. 그럼 두 근을 x는 알파, 베타라고 놓고 gx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자. 이게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gx가 뭐죠? sin x. 그럼 sin x랑 상수함수, sin x와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란 얘기야. 근데 sin x는 몇부터 몇까지 그리는 거야?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 거야. 그럼 1주기만 그리란 얘기일 거야. 그쵸? 그리고 하실 때 이 시작점과 끝점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에다 상수함수를 딱 얹어가지고 해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런 점이 중요하겠지. 왜? 상수함수를 이렇게 얹었을 때 두 근의 합은 얘 2배일 테니까. 그죠? 이런 점이 중요하겠죠. 맞죠? 자, 상수함수 얹어볼게요. 만약에 알파가 또는 베타가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지. 해 몇? 2분의 파이. 맞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두 해의 합은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두 근의 해의 합은, 세 근의 해의 합은 3파이. 좋아. 자,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 상수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요 알파랑 베타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두 근의 합이 3파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베타 또는 알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이제 2분의 5파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2분의 3파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2분의 3파이라는 근을 갖고 그 다음에 두 숫자 중에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로서 이렇게 지나가고 두 근의 합이 파이가 나오는 이런 상황. 아시겠죠? 조합하면 두 근 중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양수여야 되고, 또 두 근 중 하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하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게.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는 0. 그럼 여기 2분의 1이니까 넘어가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 잠깐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하나의 근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누가? 요 2차 방정식이. 그럼 b는 2분의 1이죠.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내가 요 fx는 0을 딱 그렸을 때 두 근의 위치가 파악이 돼 있단 말이야. 한 근은 뭐? 마이너스 1. 다른 한 근은 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맞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럼 봐봐. 이 알파라는 근이 0과 1 사이에 있으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쓰는 거야.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죠. 여기다 0 넣어봐요. 오,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알파가 0의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야. 여기다 0 넣어봐요. 2분의 1. 그럼 F0이 양수지. 그럼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탈락이고, 얘가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간결하게 푼 거거든요. 이것보다 간결하게 못 풀거든. 근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약한 거냐, 이제 공통수학 하에서 합성함수를 다룰 때 뭔가 x값이 상수함수가 돼가지고 이 두 근의 위치를 추적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지 못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복습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부드럽게 되셔야 돼. 수능 수학을 하시려면. 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죠? F? 2. 여기다 2 넣으시면 됩니다. 2분의 9. 4번이야. 됐죠? 16번도 갈 겁니다. 좀 빨랐나? 조금 천천히 할게. 얘들아, 이해 잘 됐니? fgx는 0이라고 해서 이런 방정식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너무 복잡하고 그냥 x제곱은 ax 플러스 b는 0을 분석해서 이 gx가 이 gx가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녹화하고 있나? 자, 16번 봅시다. 자, 자연수 m이라고 했어. 그럼 m12승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는 제곱근이 있나요?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죠. 양수의 짝제곱근 몇 개? 2개. 양수의 홀제곱근 몇 개? 1개. 어쨌든 우리는 이 제곱근을 정수로 만들어버리는 게 목표야. 알겠어? 그럼 제곱근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n이 달리는 느낌인 거잖아. 부호를 신경 안 쓴다면.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지, 이 문제는. 그치? 그냥 정수로 존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m의 n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요렇게만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n이 뭐면 되겠니? 12의 약수면 되겠지. 대신 m의 형태에 따라서 이 분자, 지수의 분자 12가 변화하는 경우가 생겨. 알겠어? 먼저 변화하지 않는 경우 먼저 보여줄게. m이 소수 같은 2357, 235, 67, 235, 67, 89 이런 애들일 땐 있잖아. 이런 애들일 땐 있잖아. 2의 n분의 12승이지. 2의 n분의 12승이지. 여기 12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n은 12의 약수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쨌든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f2는 요 n의 개수, f3은 요 n의 개수, f5는 요 n의 개수가 되는 거지. 얘를 정수로 만드는. 맞아요? n은 뭘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n에 약간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2 이상의 자연수 n. 보이세요? 잘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언제 지수가 변하냐면 m이 4나 9 같은 2제곱, 3제곱일 때 있잖아. 얘는 있지. 이게 분수여도 제곱수가 되거든. 2분의 1이어도, 분수여도 정수가 되거든. 이게 2분의 1이어도 2가 되잖아. 근데 그렇게 분석하지 말고 밑을 최대한 줄여서 n분의 24로 분석하면 훨씬 편한 거지. 맞죠? 9 넣으면 어떻게 될까? 3의 n분의 24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쵸? 약간 이런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럼 n의 정체는? 24의 약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1 자르시고. 그 다음 세제곱수가 하나 있습니다. 끔찍한 친구 하나 있어요. 2, 3승이 여기 딱 들어가면 n분의 몇 승이 되겠어? 그렇지. 그럼 이때 n의 정체는 뭘까? 36의 약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1 자르고. 됐어요? 최종은 이제 F2부터 F9까지 구하는 거라서 제가 M이 2, 3, 4, 5, 6, 7, 8, 9일 때 분석을 해드렸고, 자, F2랑 F3이랑 F5랑 F6이랑 F7은 다 5겠지. 그래서 5 곱하기 5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4랑 F9는 뭘까? 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니까 7, 2, 14. 내 7, 2를 물어봤니? 어쨌든 8 들어가면 요만큼 8개일걸? 그래서 39에 8 더한 게 답이야. 47인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n제곱근을 정수로 만드는 문제는 진짜 다양하죠. 진짜 다양하죠.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자, 다음 넘겨봅시다. 자, 17번은 안 하고요. 자, 18번 보세요. 근데 18번들은 왜 질문을 안 하니? 풀었어? 네. 그래? 내가 풀 테니까 나랑 방법이 같나 다른가 한번 보고, 혹시 나랑 방법이 다르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왜냐면 나 이게 좀 어거지로 푼 느낌이 있어가지고. 봐봐, 일단.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되게 쉬워 보였어. 근데 마지막에 조금 말리더라고. 봐봐. 자, 지금 문제에서 준 정보가 어디냐면 C2랑 ED를 주고, 그 다음에 각도 하나를 줬거든. AEC. 자, 그럼 요 반대편 각도도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스타트는 무조건 하나야. 뭐지? CD로 시작하는 거지. 그치? CD로 시작하는 거지. 당연하잖아. 이 삼각형이 분석이 돼 있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준 게, 그냥 이제 어떤 OA, OC, OB가 반지름이라는 힌트, 그 다음에 AC, CD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CD가 나와. CD 제곱은 16 플러스 18에다가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이렇게 시작하는. 여기에 코사인 45도가 와야겠죠? 그러면 일단 10이 나옵니다. CD가 끝나요.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AC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언뜻 보면 간단하거든. 이쪽 분석이 끝났으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을 잘 말아서 이제 왼쪽으로 넘겨주는 거야.
왼쪽으로 넘겨주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분석이 끝났고. 그럼 가장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각을 이용할 수 있지. 그치?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는 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세타를 떴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저 세타는 여러분 사인 법칙으로 해도 되고 코사인 법칙으로 해도 돼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간만에 대변과 대각이 밝혀져 있어서 사인 법칙으로 했거든. 사인 세타분의 4는 뭘까? 사인 45도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지. 자, 올리고 올려주면 루트 10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올라가니까 2 루트 2거든. 이 루트 10은 깔아버리고 계산해주면 이제 사인 세타가 나와요. 근데 사인 세타가 이렇게 너무나 이쁠 때는 왠지 코사인 세타로 구하고 싶지. 안 그럴까? 구하고 싶겠죠. 루트 5분의 2짜리 딱 상상되시죠? 루트 5분의 2짜리, 그지? 그럼 루트 5분의 1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일단 이런 게 보이면 이걸 하고 싶거든. 동의할 거야. 그치? 보조선의 정체는 여러분 항상 성질로 긋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게 또 보여. 이 세타가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란 말이다. 그럼 여기도 세타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가 다 이등변인 거니까 원은 이등변 투성이지. 여기는 세타가 어디로 옮겨질 수 있어? 이렇게 옮겨질 수 있어. 그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일 거니까 여기가 2세타. 맞아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여기가 2세타. 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이 각도 있잖아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얘도 어차피 이등변 아니니?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져서 이 각이 됐을 거다? 맞아요? 내 말 이해하고 있지? 얘네 둘이 더해져서 이 각이 됐을 거야.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이 세타만 보고도 잡을 수 있고, 90도니까 90도에서 세타 뺀 거지. 그치? 근데 포인트는 이제 여기 같다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막혔어. 여기서 조금 막혔어. AC를 하려고 했더니, 뭐 이런 건 된다? 지금 우리가 사인 세타를 알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AC는 뭐 ER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루트 5분의 4R 이렇게 잡히더라고.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이런 데가 루트 5분의 4R이야. 그리고 지금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라는 건 루트 5대 2대 1이 만족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2R이고 얘네 둘이 2배 차이 나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R이야. 맞죠? 이렇게 해놓고 뭔가 여기도 2세타가 잡히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AC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항등식만 나와. 오케이? 내가 구조를 잠깐만 보여줄게. 이게 이해가 되나 봐봐, 얘들아. 너네 지금 이 삼각형 보면 뭐뭐뭐가 밝혀져 있는 거냐면 내 말 들어봐. 여기 R이지. 그렇지? 여기는 R이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는 거야. R, R, 루트 5분의 4R. 맞아? 그러면은 변들의 비율이 밝혀져 있으니까 모든 세타를 다 구할 수 있긴 해. 알겠어? 근데 얘분의 얘는 뭐 얘분의 얘는 해봤자 계속 항등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길이적 성분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얘들아, 이 삼각형에서 왜 길이적 성분을 찾을 수가 없을까? 이건 변 비율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확대하거나 줄일 수는 있는데 얘 길이들이 확정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들아 무조건 이쪽 정보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얘를 무조건 감아야 돼요. 길이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얘네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 정보를 안 사용하면 문제가 안 나와. 답이. 길이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쟤밖에 없거든. 알겠어? 저걸 감아야 돼 이제. 자, 길이적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확정된 각도를 이용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4가 밝혀져 있고 45도가 밝혀져 있고 4분의 3파이가 밝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이용해야 돼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림이 좀 복잡하죠. 좀 지워드릴게요. 자,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 루트 10 찾았고 여기 셋하고 이으면 여기 셋하고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여기 셋하고 자, 이 각도 알파라고 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4분의 3파이를 이용해서 AC 길이를 사인 법칙을 써보고 싶거든? 그럼 이 각도 알파에 대한 변인 E가 필요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X 주고 여기 Y 줄 거예요. 자, 그럼 뭐뭐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식 두 개만 쓰면 되잖아.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라. 봐봐. 너네 여기 알파각 보이지? 사인 알파 구하는 거 1도 아니야. 어차피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분의 얘거든? 그치? 아까 얘가 루트 5분의 2였잖아. 여긴 루트 5분의 몇이겠니? 1이겠지. 자, 다시.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였잖아. 루트 5분의 2였잖아. 그럼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몇이겠니? 1. 얘가 사인 알파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한번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사인 알파분의 y는 사인 135도분의 x 이렇게 하나. 어차피 식 두 개만 만들면 돼. 올리면 2루트 2분의 루트 2 y는 루트 5분의 1 x.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분해도 되죠? 이렇게 약분해도 되니? 그럼 밑에 루트 2 남아. 올려주면 루트 5 y는 루트 2 x라는 식이 하나 생겨. 됐어? 비율이 하나 밝혀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한번 쓸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은 뭐 이 각도로 해도 되고 이 각도로 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첫 번째 준 각도로 돌려볼게요. x제곱은 뭐? 여기 4였다, 그지? 16 플러스 y제곱에 y제곱 플러스 16이라고 쓸게. 마이너스 2y4의 코사인 135도니까 여기 부호 바꿔야겠죠. 돼요? 그럼 y제곱 플러스 4루트 2y 플러스 16은 x제곱인데 여기에서 x와 y의 관계를 밝혀놨잖아. x가 루트 2분의 루트 5y 아니니?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요. 아이씨. 제곱이니까 바로 해도 되죠. 2분의 5 y제곱.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냈습니다. 되겠어요? 별짓 다 해봤어. 여기 아니까 여기 2세타값 구해가지고 얘분의 얘는 얘분의 뭐 R-4는 뭐 이런 것도 R-4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R-4랑 R로 막 여기서 코사인 법칙도 써보고 별짓 다 해봤거든? 근데 얘가 제일 간단하더라고. 알겠어? 뭐 벡터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2를 다 곱해줄 거거든? 그럼 2y제곱 넘어와서 3y제곱이지? 이건 8루트 2죠. 넘어오면 30이지.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줄 알고 근해 공식을 바로 썼거든?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되긴 되더라고. 전 근해 공식을 썼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이게 128이어서 8루트 2가 돼. 그럼 마이너스는 이제 안 될 거야.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12루트 2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4루트 2죠. 이게 y야.
됐어요? x는 요 4루트 2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4루트 5고 얘가 ac입니다. 얘가 4루트 5야. 그럼 여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를 꺼내고 얘가 루트 2가 남아있고 그래서 답은 20 루트 2가 돼요. 5번이야. 큰 사람 택이 어떻게 풀었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OD를 그어서? 아이씨. 아, 화가 되게 많이 나네, 이거. OD를 그어가지고. OD를 그어서 그 O2를 O2를. R-4 R-4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2B 길이 아니까 이게 3루트 2니까. 그거 코사인 법칙해서 R 구하고 쌤이 그 비율만 안다고 했던 거 길이 구해서 했어요. 그럼, 야, 이거, 여기 잡아가지고? 아, 여기로? 네. 그럼 요렇게 하면은 R이 나오네? 네, R 나와서 2번, R 나오면 끝이야. 왜냐면 H가 이렇게 됐거든. 그치? 이 방법이 난 더 좋아 보인다. 처음에 A씨가 이렇게 잡혀버렸으니까. 이 방법이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얘 말은 R제곱은 R-4제곱 플러스 3루트 T에다가 마이너스 2 R-4 3루트 2 해놓고 코사인 135도를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여기서 R이 나오면 여러분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됐어요? 도원이는? 그래? 답을 보니까 개수가 정수더라고요. 저 루트 앞에 개수가 정수더라고요. 갑자기 5에서 A씨 수선액을 내린 다음에 5에서 A씨의 수선액을 내린다고. 야. 해가지고 제가 합분이잖아요. 지금 값이 세타다. 여기가 세타다? 그 오른쪽 A5. 아, 여기? 사인 세타 쓰기 OE 길이가 분수가 되면 AC 곱하기 CD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1로 때려가지고 아, 이걸 1로 찍었다고? 그래? 분수가 태규야 좋다. 아주 좋네. 어떻게 이삼각형 쓸 생각을 했냐? 나는 요 방향으로 돌렸거든. 그러고 보니까 3루트 2 쓰는 게 훨씬 낫네. 난 요 방향으로 돌려도 변수 2개 잡고 있어, y. 알겠어? 그럼 내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왼쪽 정보가 필요하니까 자꾸 삼각형이 여기에 꽂혀 있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R만 구해내면 문제가 끝나는 거니까, 요게 훨씬 낫네요. 됐어? 근데 약간 복불복이긴 한 게, 여기서 R이 이제 조잡할 수도 있지. 근데 이 문제가 아마 R이 올 거야. 됐어요? 요건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 사인 세타분의 AC는 저기 ER 이용해서 나온 거였어. 사인 세타 여기 나와 있으니까 AC 그지? 그죠? 자, 그 다음 넘기셔서 19번 봅니다. 19번. 자, 19번도 굉장히 간결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2분의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가운데 모르겠으나 상수항은 2분의 1인 거지. 사실 모르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라고 놓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알겠죠? 일반응으로 잡는 건 조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힌트를 좀 찾아보고 정 없으면 여기 일반형으로 놓고 풀게. 자,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럼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는 그냥 fx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겠다는 얘기야? fx를 이렇게 팔만큼 띄워가지고 그리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gx는 f-2라는 두 함수의 관계를 살폈더니 실근이 2분일 때, 그러니까 한 개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때 함수 fx의 극대값은 저 밑에 있는 힌트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는 연속은 아니야. 그치? 연속이 될 수 없어. f-2랑 f-+8이 같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연속은 아닌 거야. 자, 그리고 이제 fx를 그려볼 건데, 뭐 극대 극소 거리는 거 보니까 fx가 무조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굴렁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그럼 봐봐, 잘 봐. 일단 얘들아, 가장 의심이 되는 상황은 난 일단 이거였거든?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오케이? 그럼 gx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내 말 잘 들어요. 마이너스 2가 되기 전까지 fx 그리는 거지. 자, 요만큼이 gx야. 맞아? 그럼 봐봐. 이게 f-2지. 상수함수. 요 상수함수랑 곡선의 실근을 살피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일단 실근이 있어, 없어? 노란색이랑 직선이랑. 없어요. 여기 구멍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부분을 이제 들어서 그리는 거야. gx는 몇만큼? 8만큼, 그렇지. 그러면 이 하얀색 그래프가 8만큼 들리면서 이렇게 꿀렁해야 되는데 얘랑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어? 얘들아, 내가 왜 극대에서 끊는 상상을 했냐면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특수한 상황이 답으로 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상상을 한 거야. 맞아?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꼭 극대에서 끊기지 않고 더 전에 끊길 수도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그럼 gx는 이만큼은 그대로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 어떻게 그려야 돼? 8만큼? 이렇게 들어서 그려야 되는 거지. 여기가 y는 f-이고 그럼 8만큼 들려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오른쪽 부분에서 gx는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끊기면 안 되는 이유는 알겠죠? 이렇게 f-1을 그렸을 때 gx가 여기까지는 딱 그려지고 여기까지는 딱 그려지고 이 부분이 들리잖아.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지. 근데 이 교점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까 클까? 그럼 여기에 위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선 근이 생기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가하는 와중에 상수함수랑 딱 걸려야 됩니다. 증감해서 상수함수랑 걸리면 저 왼쪽에 근이 생겨요.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경험들이 좀 생기셔야 돼요. 알겠어? 보자마자 그렸어, 이 그림. 오케이? 근데 지금 이 그림 잘 그려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주 훌륭하단 말이야. 뭐야? 그래서 이 두 개만 보면 돼. 그리고 심지어 얘는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게 개 쉬워요. 잘 봐. 내 말 들어봐, 얘들아. 야, 지금 하얀색을 8만큼 든 게 노란색이잖아. 맞지?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얀색을 8만큼 든 게 노란색이잖아. 그럼 여기 함수값이 몇 차이 나는 거야? 8. 야, 그럼 극대랑 극소가 몇 차이 나는 거지? 와우. 그치?
맞지? 극대와 극소의 차는 4K L 3승. 그럼 L 몇이죠? 팔. 맞지? 아니 내가 풀 땐 더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봐봐. 그럼 L이 이거 내가 2로 그냥 풀어버렸네. 근데 어쨌든 답은 맞았거든. 기다려봐. 왜 맞냐면 왜 맞는지 보여줄게. 2의 3분의 1승이지. 그치? 그럼 1간극이 2의 3분의 1승이니까 아씨 이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왔지 이게? 응? 아 이거 먼저 할 거야. 이거 안 해봤잖아 아직. 어. 아 그렇게 그냥 분석한 거야? 어쨌든 얘들아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얘 말부터 이해시켜 줄게. 아 나는 이거 내가 계산 잘못했다. 나 이거 L 3승을 8로 계산해 버렸어. 그럼 L이 몇이야? 2여서 여기 0 여기 2 여기 4 잡고 문제를 풀어버렸거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안 되기는. 근데 지금 보니까 L이 2의 3분의 1승이네. 그럼 봐봐.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요거 알파라고 잡자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알파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가 근이 2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X값이 2여야 되지. 근데 얘가 2야?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풀이도 준비했어요. 보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들어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뭐? 극? 대. 2에서 뭐? 극소니까 우리가 F'X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원래가 X 3승으로 시작하니까 도함수는 3X제곱으로 시작하겠지.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2랑 2일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야. 되세요? 그럼 fx는요? x 3승 마이너스 12x로 시작하는 거지. 맞지? 플러스 몇? 그렇지. 상수항은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는 내가 가정한 게 너무 많아.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가정하고 2에서 극소라고 가정하고 8건 딱 들어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를 만들어내긴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 조건에 밀배가 안 되는지 봐야 돼. 오케이? 지금 f-2하고 f2하고 함수값이 몇 차이 난다고? 8. 여기다 2 넣어. 이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봐요. 자,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요거 8 차이 나니? 8 차이 안 나지? 맞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만들어져. 이렇게 탈락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해봅시다.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건 요 2차항이랑 1차항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서 일단 힌트가 2개 나오는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 얘들아 지금 여기 y는 f-2라는 상수함수랑 이 노란색 곡선이랑 만나고 있는 이 점 있지. 얘는 좌표값이 몇이어야 될까? 2. 문제에서 2라 그랬으니까. 맞아? 그럼 노란색 함수의 기울기도 0이지만 당연히 얘를 옮기기 전인 이 하얀색 함수의 기울기도 0이었겠지?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f'2가 몇?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지. 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랑 몇 차이 나는 거야? 8 차이 나는 거야. 왜? 8만큼 들었을 때 접했으니까. 이해되세요? 8만큼 들었을 때 접했으니까 요 함수값이랑 요 함수값이 8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돼요? 그래서 도함수도 하나밖에 모르니까 도함수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얘를 정적분해서 가져가기 너무 헤비해서 저는 그냥
일반형으로 풀었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되겠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볼게. 빼기 8은 여기다 2 넣어볼게요. 자, 그럼 지워지는 게 4a랑 2분의 1, 4a랑 2분의 1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2b가 넘어와서 4b, 그 다음 마이너스 16에 8이 하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가 돼. b 몇이야?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미분 한번. 3x제곱 플러스 2ax, 요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f'E가 0이라는 거 한번 이용하시면 돼. 여기다 2 넣으면 12, 그 다음 여기다 2 넣으면 4a, 마이너스 6은 0,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됐어요? 그럼 fx 끝. x 3승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분의 1. 됐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극대값. 이제 극대값 찾으면 돼. 여기 찾아야 되는 거지? 그쵸? 원래 하얀색 함수의 극대값. 여기 도함수 분석돼 있잖아.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돼.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들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거든?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 얘 근, 인수분해가 2, 1에 맞풀로 달리니까 근이 2랑 마이너스 1 맞춰.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f 마이너스 1인 거죠. 됐어요? 끝내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6이니까 4.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어, 얘들아? 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왜 쉬운 문제냐면 처음에 모르는 게 두 개밖에 없고요. 처음에 모르는 게 두 개밖에 없고요. 자, 그림으로 힌트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잘 봐, 얘들아.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돼. 쫙 가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인 거 딱 찾아서 함수 쫙 그려놓고 마이너스 2인 거 찾아서 왼쪽은 그려놓고 오른쪽은 드는 거야. 알겠어? 요식 보고 문제 풀만하겠다 이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도 풀 건데 20번은 이제 마지막 답 처리하는 것만 좀 잠깐 보세요. 갔다 와. 20번도 할 건데 20번은 마지막에 답 처리하는 것 좀 보세요. 힘들어. 요 시린이 너한테 알려줬던 거 애들 알려주려고 봐봐. 자, 일단 x에는 q, n은 x좌표야. 근데 이제 a점을 이용해서 p1, q1, p2, q2, p3, q3를 찾으려면 이제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게 낫거든? 그래서 이쪽을 2에 4x라고 써놓을게요. 자, 처음에 문제가 a점이 뭐라 그랬냐면은 64, 2에 64승이라 그랬어. 자, p1부터 추적해보자. P1은 A랑 Y 좌표가 같겠지? 그럼 내가 A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X 좌표를 구하려면은 2의 64승을 이 함수에 있는 Y에다 넣어야겠죠? 자, X 몇이에요? 16입니다. 그럼 Q1은 16, 2의 16승. 왜? 16이라는 X값이 그대로 내려올 건데 이 16이 여기에 들어가서 Y값을 만드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P2는요. 또 Y 좌표가 Q1이랑 같을 거야. 그래서 2의 16승이 Y 좌표일 거고 2의 16승을 여기다가 넣어서 X를 찾으면 X가 몇? 4.
그 다음에 Q2의 X 좌표는 어차피 P2의 X 좌표와 같겠지. 뭐 Y 좌표도 궁금하면 2의 4승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근데 이 정도만 봐도 벌써 규칙은 잡히죠. 이게 초항 공비 몇? 4분의 1. 얘들아, 왜 등비수열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점들이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이야. 등비수열의 각 항들은 원래 지수함수 위의 점이야. 등차수열의 각 항들은 무슨 함수 위의 점일까? 1차. 끝. 자, 그럼 초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써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xn은 k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도 하나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xn을요, 제가 이렇게 약분을 해서 4분의 1에 n-3승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럼 봐봐.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문제를 좀 보셔야 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몇이야 그랬어요? 6. 맞지? 다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몇이야 그랬어? 6. 그러면 7도 되는 거지? n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건.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에 6을 넣으면 성립해야 돼. 여기 6 넣어봐. 맞죠? 이건 성립해야 돼. 근데 여기 5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5는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5 넣어봐. 맞지? 는 9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k분의 1이 16분의 1보다 큰 게 아니고 k분의 1이 16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거 보고 약간 당황했을 수 있어. 여기다가 막 로그를 달아서 푸는 애들도 있거든. 그렇게 푸시면 힘들어요. 알겠어? 자, 대답해봐. 64분의 1보다 더 커야 돼. 알겠어? 그럼 분모는 64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죠? 자, 요렇게. 얘가 9라여야 되니까 k분의 1이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는 16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이게 17이거나 18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지? 16도 되고, 여기 밑에 받침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답이 48개야. 이렇게 풀면 간단해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표 찾는 건 어렵지 않는데, 마지막에 좀 헤매실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넘겨보자. 얘들아, 21번, 22번 안 건드려줘도 되니? 21번, 22번 괜찮아요? 일단 질문 없으니까 넘길 건데, 수린이란다. 미안해. 미안해. 21번 질문할 거 없어? 오케이, 넘겨요, 그러면. 얘들아, 22번 잠깐만. 22번 잠깐만. 뭐냐면, 약간, 우리, 등차든 등비든, 이런 약속 좀 합시다. 등비는 아닌데, 등차는 이런 약속 좀 하자. 4점짜리에 등차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빠르게 접근해야 되잖아. 적을 건 없어. 얘들아, 이런 문장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수능만 준비하는 애들이 확실히 뇌가 많이 유연해진 게 제가 지금 느껴져요. 너네 둘. 약간 뇌가 유연해진 게 좀 느껴져. 시인 너도 그렇고. 자, SN이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공차 음수고? 초함? 양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이 바로 잡혀야 돼. 문장 읽고 바로 잡혀야 돼요. 이런 수열. 이런 수열. SN이 언제 최대야? S4. 그쵸?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언제 최소일까? 최소값을 갖는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로 시작했는데 얘가 계속 줄어.
이거 최소값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지. 어떻게 생겼을까? 초항은 음수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는. 그렇지. 이게 바로 잡혀야 돼. 이런 수열인 거야. 언제 최소야? S4. 이렇게 하면 점점 늘어나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런 건 무슨 뜻일까? 합의 절대값이 같대. 그렇지. 가운데 0이라기보단 부호의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 양수로 시작해서 계속 커지는 수열이나 음수로 시작해서 계속 작아지는 수열은 계속 SN이 커지거나 작아지죠. 절대값이 같아지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알겠지? 음수에서 시작해서 증가하는지 양수에서 시작해서 감소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시겠죠? 그냥 이거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넘겨요. 자, 23번 봐요. 시린아 봐봐. 이거 정리해 왔어. 야, 이게 맞아. 이렇게 푸는 게 맞거든. 봐봐. 그 우진이 형 솔루션 3는 너무 오바예요. 그건 필요 없고. 만약에 그것까지 공부하면 공부에 끝이 없어. 수분감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풀어봤어요? 그래요? 태규 그럼 요새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이거 기출 풀기 전까지 뉴런 쭉 하다가 기출 이거 하니까 뉴런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새 요것만 하지. 네. 이거 엄청 늘었어. 아니 근데 수분감 해. 도움 되니까 하는데 뉴런 도움 되나? 근데 되는데 근데 수분감 맨 뒷장에 있는 스텝 2 30문제 이 정도만 남겨두고 다 풀어서 아 그래? 근데 스텝 2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 2026년은 내가 아직 책을 못 봤는데 내가 한번 책을 보고 니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좀 얘기해 줄게. 근데 뉴런은 너무 오바야. 가끔씩 그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 아 그치. 계산이 좀 간결해지거나 그런 거 많은데 자 봐봐. 일단 이 평권 의도 자체는 이제 계산으로 풀란 얘기이긴 한데 이 x좌표 y좌표 관계를 보면 저 점이 무슨 함수 위의 점인지 알 수 있어. 로그 2x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로그 2x 위에 있는 점이지.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보면 이 점이 어떤 함수 위의 점인지 알 수 있어. 로그 4x. 얘도? 그럼 이제 로그 2x가 이렇게 올라가면 로그 4x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생겼을 거야. 살짝 분석해보면 2분의 1 로그 x인 거니까 뭔가 y 값이 이제 2배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다 x는 a를 딱 그리고 여기다 x는 b를 딱 그렸을 때 여기가 로그 2의 a, 여기가 로그 2의 b가 되는 거고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어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쵸? 이 직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그 함수 위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거든. 그죠? 이 직선이 이제 2번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의 y절편과 이 직선의 y절편이 같대. 그럼 y절편이 교점이란 얘기겠지. 여기가 이제 y절편이면서 교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지나간다는 거야. 알겠어? 아 뭐라고?
이렇게 y축이 지나간다라는 거야. 완전.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평행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닮음 찾으실 때 제일 제일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평행선 내부에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이랑 내가 애들한테 항상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삼각형 ABC에 연장선 위에 이 밑변이랑 평행한 선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 이제 이런 거 이제 대응변, 이런 거 이제 대응변. 이제 이렇게 대응, 이렇게 대응, 이렇게 대응인 거. 요게 이제 닮음의 가장 기초적인 모양들이지, 그치? 보시면 얘도 그런 게 돼요. 내가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대충 상상해 보면은 이런 데가 A 대 B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런 데가 지금 A 대 B인 거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옆변 길이도 A 대 B. 당연히 밑변 길이도 A 대 B.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y좌표가 로그 2의 a고 얘가 y좌표가 2분의 1 로그 2의 a니까 이렇게 빼면 이 길이 나오는 거지. 2분의 1 로그 2의 a. 그죠? 자, 여기 y좌표가 로그 2의 b고 여기 y좌표가 2분의 1 로그 2의 b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 로그 2의 b인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게 돼. a 대 b는 얘 대 얘. 이런 게 돼요. 맞아요? 비례식이니까 2분의 1 쌩까도 되죠. 그럼 무슨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b로그 2의 a는 a로그 b의 2, a로그 2의 b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자, b 올리고 a 올리면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어떨까? 같겠죠. 이런 관계식이 기하적으로 밝혀집니다. 근데 F1이 4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 아닐까?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이 몇? 40. 근데 둘이 같으니까 각각 20이야. F2는요? 여기에다 2 넣으란 얘기지. 그럼 A, 2B 플러스 B, 2A 맞아요? 그럼 이걸 각각 제곱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400 더하기 400 해서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제 풀이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어. 그래서 계산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죠? 자, 요 그림 하나만 적으시고 계산해 봅시다. 우진이 형이 이렇게 풀던데? 그리고 이거 나아가서 스텝 솔루션 3도 하던데? 아, 그래? 아, 근데 3가 좀 간지나긴 하더라. 그치? 여기서 싹 그려가지고 1대1, 1대1이니까 여기 원점. 간지나더라, 여기. 하여튼 뭐. 아, 대단한 형이야. 연 100억 벌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 난 100억까지도 필요 없는데 한 3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연 3억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 연 3억 정도만 벌면 내가 이제 돈 욕심 안 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좀 해보자. 근데 얘들아, 이런 풀이 물론 좋은데 이런 풀이를 이제 왜 공부하는 거냐면은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고, 계산을 피하면 안 돼요. 결론은 계산을 피하시면 안 돼. 자, 1번 직선 가보자. 기울기. 그리고 점은 다 A들로 쓸게요. 아시겠죠? 만약 이 점 쓸 거면 이 점 쓰시고, 이 점 쓸 거면 이 점 써야겠지. 이렇게 교차로 쓰는 건 진짜 오바죠. 자, A, 로그 2의 A를 지나도록.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 자, 기울기. 그 다음에 a, 로그 4의 a를 지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뭐 수투도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가볍죠. 근데 뭐가 같대? y절편. 1번의 y절편이랑 2번의 y절편을 제가 구해볼게요. 자,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a랑 이 분수식을 곱해줘야 돼. 난 마이너스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분모에 놓고 a는 분자에다 붙여줬어. 자,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a는 그냥 붙어 있을 거야. 이게 뭐야? 1번 직선의 y절편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직선의 y절편은 x에 0 넣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랑 이 분수식이 곱해지겠지? 마이너스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저는 이제 분모 쪽에다 넣었어요. 됐죠? 이제 이 상태로 정리를 잘 하는 건데, 얘들아 들어봐. 너네 로그 통일할 때, 로그의 밑을 통일해 줄 때 보통 2, 4가 있거나 4, 16이 있거나 아니면 3, 9가 있거나 이래버리면 밑을 어디다 통일하니? 보통 2에 통일하지 않아? 그런 습관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얘들아, 밑을 4에 통일하는 게 식은 보기 이뻐. 알겠어? 여기 봐봐. 예를 들어 로그 4의 a랑 로그 2의 b랑 뭐 이런 문장이 있어. 오케이? 2로 맞춰버리면 여기는 2가 나오면서 2분의 1로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루트가 달리잖아. 그치? 근데 4에 맞추면 있잖아. 그 실이나 너랑 풀 때도 내가 본능적으로 4에 맞춰줬을 거야. 4에 맞추면 있잖아 얘들아. 얘 제곱된 거지. 그치? 그럼 얘도 제곱하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풀기엔 얘가 더 좋아.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 잘 봐. 여기서 보면 최초식에선 진수 조건이 이렇죠. 근데 지금 식에선 어때요? 이렇게 돼버리지. 맞지? 이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최초식에서 진수 조건 잘 잡아놓고 제곱하는 건 괜찮아. 이 밑을 4에 맞추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가보자. 얘들아, 이거 조금 그 암산도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봐봐. 분모 지금 a-b잖아. a-b 거슬릴 거잖아. 그래서 a-b를 곱할 거야. 그럼 이런데 a-b라는 개수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밑을 어디다 맞춘다고? 4에 맞출 거야. 여기 봐. 이거 4로 맞추면 여기다 제곱하면 돼. 알겠어? 이거 4로 맞추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제곱하면 돼. 그럼 여기 합쳐지면 a 로그 4에 a제곱분의 b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에 이거 넘길 거거든? 이거 넘길 거야. 요거. 그러면 a로 묶는다 치면 얘만 쓰면 되지. 근데 이걸 로그 4의 a분의 b라고 쓸게. 이해하고 있지? 어차피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변, 우변에 밑이 같은 로그 한 쌍을 만들면 되거든. 그지? 자,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넘겨줄 건데 얘를 4로 쓰고 여기 a 제곱으로 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넘기면은 a-b로 묶을 수 있죠. 묶으면. 자, 뭐가 남을까? 얘는 부호 그대로. 얘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계산이 이렇게 돼. 진수끼리 나눠지는 거니까 a의 로그 4의 a분의 b 이해되죠? a-b의 로그 4의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a분의 1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끝났어. a 올리고 a-b를 여기다 올려. 그럼 이제 뭐가 같은 걸까? 진수끼리 같겠지. 이렇게 쓸게. 돼요? 양변에
A의 A승을 곱해. 오케이? 그럼 요거 지워줘요. 자, 이쪽은 어떻게 돼? 얘네 둘이 지워지겠지. 맞아? 이게 A의 A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B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남는 게 A 마이너스 B승분의 1 이렇게 남네? 이거 뭐야? A의 B승. 자, 요렇게 찾아내는 게 이제 원래 의도긴 한데, 이제 기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20이고 답은 400이 되는 거지. 됐죠? 쉬고 와서 24번 풀게요. 매체는 보통 순대. 자, 24번 봐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 자,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봐야겠지? gx는 증가함수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efx가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조건은 없어요. 그죠? 자, 요 식을 뭐 여러분들이 막 그려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gx를 잡아줬으니까 넣어보는 게 먼저 맞거든? 자, gx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g-x는 이 홀수 차항의 부호만 바뀌겠지. 자, 그러면은 ax제곱이랑 c가 다 떨어지면서 2x 3승 플러스 2bx가 남아. 자,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x 3승 플러스 bx로서 홀수 차항만 남아있으니까 b함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원점이라는 절편 하나가 보장되어 있는 함수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 갑시다. 자, a제곱이랑 3b의 대소관계를 봤는데 일단 이걸 만져야 되거든? g'x는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뭐 제한 변역이 있진 않아요. 그럼 이 도함수가 항상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붕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허근 또는 중근. 그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일단 맞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고 했는데 f'x는 이렇게 생겼어. 3x제곱 플러스 b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지금 b의 부호로서 볼만한 건 없거든? 맞죠? 그럼 내가 근 찾았을 때 얘가 허근일 수도 있어. 허근일 수도 있단 말이야. b가 음수면 넘어가서 양수가 되니까 이제 실근을 갖겠지만 b가 양수면 이게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f'x는 0의 실근을 가지면이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b인데 여기 이제 실근이 되려면 b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0이어도 실근이고 이게 양수여도 실근인 거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b가 음수여야 되는 거지. 맞아? 너 통 집중을 못하는 것 같네? 근데 지금 봐봐. a제곱이 3b보다 작아야 되더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맞아? 근데 지금 b가 뭐야? 음수, 야, 얘가 음수면 a가 존재하니? 안 돼. 그럼 이런 얘기야. 그러면 a는 0.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3x 제곱. 이 b가 0인 거라고. 언제? f'x가 실근을 가질 때. 이해되세요? 그러면 f'1은 이 아니라 g'1은 이 a, b가 다 0인 거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디귿도 안 돼요.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잘 말아보면 a랑 b랑 0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됐죠? 자, 20번 모음 2번 펴세요. 맞아. 겨울방학 때 한 번 했어. 석준아, 너 기억력 좋다.
어쨌지? 이씨. 얘들아 20번 모음 통째로 월요일부터 합시다. 그 윤교랑 나연이 이제 가도 되고 일요일날 오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저거 펴세요. 저거 수능 특강 펴시고 그 다음에 미적 내 이론서 줬니? 그거 가지고 다니지. 뭐 없는 사람들은 칠판 보셔도 되는데 제가 그거 좀 수업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 정적분과 급수 사실 그것만 수업하면 돼. 어차피 뒤쪽은 이제 내용이 똑같잖아. 그치?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있으면 가져와요. 민재 안 줬나? 네, 안 줬지. 그거 뽑아줄게. 잠깐 기다려. 아우 병신. 자 여기 봐. 얘들아 집에서 스스로 써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니들이 써봐.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순서를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잡아준단 말이야. 니네도 항상 요 순서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지금 설명할 거는 이제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정적분의 의미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우리는 인테그랄 fx, dx까지 해서 모든 기호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갑시다. 자, 내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x는 a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x는 b까지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네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니들은 넓이를 사각형 아니면 삼각형밖에 못 구하거든.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구간 전체의 길이는 b-a인데 이 구간을 n등분해요. 자, n등분하면 가운데 점이 몇 개 찍히는지 아는 사람? 그렇죠. n-1개가 찍혀요.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쉽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어떤 끝점이 잡혀 있는데 내가 만약 4등분을 한다 그러면 하나, 둘, 3개 찍어야 되거든. 그죠? 그럼 n등분을 하면 첫 번째 점이 x1, 두 번째 점은 x2, 세 번째 점은 x3, 그 다음에 이미 k번째 점은 xk, 그리고 마지막 점이 뭐다? xn-1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굳이 이 마지막 점을 뭐 n으로 표현하자면 xn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전체 구간 크기가 몇이라고요? b-a. 내가 몇 등분 했다고? n등분. 그럼 구간 하나의 길이는 뭘까? n분의 n분의 b-a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첫 번째 x값에서의 함수 값을 이용해서 이 함수 값을 세로의 길이로 갖는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x값에서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갖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그 다음 세 번째 x값에서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갖는 세 번째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점점점 가다가 k번째 x값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갖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마지막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얘들아 지금 그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 그린 다음에 니들은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고 예쁘게 그려. 그리고 그걸 모범 답안으로 삼아서 집에서 꾸준히 연습을 좀 해봐. 자 갑시다. 그럼 구간 하나의 길이는 여러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일단 xk를 좀 잡아줄게. xk는 있잖아. 자, 잘 봐. x1은 a 더하기 구간 하나. 약간 등차수열 같은 느낌이야. x2는 a 더하기 구간 2개. x3는 a 더하기 구간 3개. 그럼 xk는 a 더하기 구간 k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fxk인데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은 fx1 곱하기 n분의 b-a. 맞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fx2 곱하기 n분의 b-a. 그렇죠? 이 짓을 n번째 직사각형까지 하는 거야. 간단히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이씨 뭐야 이게 fxk 곱하기 n분의 b-a라고 쓸 수 있겠네. 맞지? 근데 이건 k번째 x값으로서 그냥 우리가 네이밍을 한 거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준 정보인 a, b 같은 걸로 표현해보자.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k 곱하기 n분의 b-a 요거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직사각형 넓이의 합.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곡선 넓이랑 같니? 니들이 봐도? 아니죠. 좀 남죠. 이런 데가 좀 남죠. 그쵸? 이 남는 부분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n이 뭐였지, 얘들아? 등분계수였지. 이 등분을 무한등분하는 거야. 무한등분. 무한등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오늘 잘 되는데? 야! 시도해. 그러면은 곡선 넓이와 거의 같아지고 있지? 근데 이게 곡선 넓이랑 같아지겠니? 같아져. 같아진다고.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었지, 우리?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었지, 우리? fx가 2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요.
한없이 이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이런 얘기라는 거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 2라고 해석하지. 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무한한 우주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야. 극한이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해석학적으로 접근해보면 2가 맞아. 얘가 나중에 2랑 같아져. 알겠어? 아주 간단한 논리로 이런 것만 봐도 알아. 이거 몇치 얘기해? 맞아. 왜? 9분의 9잖아. 그쵸? 그쵸? 여러분 해석학적으로 이거는 1이 됩니다. 얘는 2가 될까? 돼. 조금 많아 보이지? 아니, 정확히 곡선 넓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알겠어? 인간대로 다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이 극한으로 파생된 모든 학문들이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런 거 정적분으로 정의하잖아요. 정적분으로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릴 때 옛날에 이제 중세 이전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던 게 어떻게 정적분으로 바뀌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그쵸?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잘 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거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정적분으로 바꿀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일단 리미트 시그마의 존재. 리미트 시그마의 존재. 그 다음, 정의역에 K 앞에 붙어 있는 개수랑 밖에 빠져 있는 여기가 같아야 돼. 알겠어? 얘들아, 당연히 리미트 시그마식을 인테그랄로 바꾸는 이 짓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센시티브한 짓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맞추셔야 됩니다, 개수들을. 다시 뭐랑 뭐가 맞아야 된다고? K의 개수랑 밖에 빠져있는 이 부분. 여기 같아야 돼. 이게 같으면 이제부터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어. 알겠어? n분의 b-a가 뭐였지? 이거였지. 근데 n을 무한으로 보내버렸더니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됐어? 졸라 작아졌죠. 요만해졌죠. 요만해졌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읽어봐. 델타 x 무슨 뜻이야? x 증분. 너네 이 x 증분을 0으로 보내버리면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쓴다 그랬어? dx야, dx. 알겠어? 물론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수학자들한테 저항을 받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알겠어? 나는 확신해. 뉴턴이 이 기호를 만들 때, 뉴턴이 이 dx, dy를 만들 때, 이 dy, dx를 만들 때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거야. 분명히. 알겠어? 너네 이거 봐봐.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이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그럼 x 증분은 델타 x, y 증분은 델타 y라고 부르니까 이게 뭘까?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어? 평균 변화율을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점을 훅 붙여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dy d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표현이에요. 알겠어?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는 맞지 않아. 수학적으로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뉴턴이 이 기호를 만들 때 이걸 염두하지 않았을까? 난 염두했을 것 같아.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사전에. 프린키피아에도 없고. 알겠어? 얘네 나중에 공학적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대학 가서도. 그러면 요게 맞다라는 걸, 요게 이 해석이 괜찮다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알겠어? 내 말 다시 들어봐. n분의 b-a가 뭐라고? 이거였지. 근데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린 얘가 어떻게 돼? 요만해지죠. 이걸 우리가 기호로 dx라고 써요.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dx는 여러분 x방향 미소변화량이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알겠어? 뭐 나중에 대학 가서 뭐 패스 펑션이나 포인트 펑션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다 대체의 기호가 생겨요. 알겠죠? 이제 대학교 가겠네. 공부 진짜 재밌겠다. 너 이제 대학 가서 그 대학교 전공 정하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4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잖아. 너 이제 4년 동안 학비가 얼마야? 나는 이제 입학금 한 530만 원 정도 주고 매 학기 등록금이 한 460만 원 정도 됐거든?
그러면은 대충 1,000만 원이라고 치면 4년 동안 학비만 4천만 원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끝이야? 아니야. 교통비 있고 밥 먹어야 되고 거기서 자취하면 한 달에 30, 40, 50만 원씩 나갈 거야. 그럼 보통 졸업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1, 2억 정도? 그렇잖아. 대학교 4년 동안. 니네 나중에 효도해야 돼. 그러면 과를 정해가지고 내가 갔을 때, 대학에 갔을 때 거기서 몇 억짜리 지식을 머리에 넣고 와야 되는지 생각해봐. 적어도 곱하기 5는 해야 되지 않겠니? 10억짜리 지식을 머리에 넣고 졸업해야 돼. 그러니까 과를 속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 아,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편집 안 해. 그냥 올릴 거야. 나중에 다 비공개하면 되지.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그래서 과를 잘 선택해서 대학 가서 공부해. 알겠지? 나는 메카닉이었잖아. 난 정말 대학원에 가고 싶었어. 뭐 못 간 이유가 여러 개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봐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건 뭐냐면 있잖아. 내가 임의번째 x값이라고 정의해놓은 요 xk의 표현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임의의 실수란 말이야. 임의의 실수. 맞아? 우리 함수에서 임의의 실수는 어떤 기호로 써요? x. 그래서 얘들아, 믿는 거야. 얘를 통째로 그냥 x로 잡아도 돼. 얘를 통째로 x로 잡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디테일하게 세팅하는 거야. 알겠어? 자, 내가 잡은 x 안에 k가 포함된 1차 항을 제외하고 k가 포함된 항을 제외하고 이렇게 상수항 부분이 있어. 맞아? 이 상수항 부분을 아래 끝으로 삼는 거야. 상수항 부분을 아래 끝으로 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윗끝에다가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 x의 끝점을 갖다 적잖아? 그렇죠. 저 끝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 b-a가 뭐야? 이렇게 구간 전체 길이였지? 그럼 구간 시작점이 지금 a란 말이야. 끝점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구간 전체의 길이를 더해보면 돼. 그렇잖아. 내가 시작점이 1인데 구간 전체 길이가 3이야. 그럼 끝점 몇이겠어? 4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다 아래 윗끝 A. 이게 다야. 이게 다. 이게 다라고. 진짜야. 이게 다.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약간의 스킬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봐. 결국 내가 얼만큼을 x로 볼 거냐가 이 아래 끝과 위 끝을 정하는 기준이 되거든. 자, 일단 이해하는 방법 하나. 얘들아, 내가 아래 끝을 0으로 만들고 싶어. 너네 알잖아. 위 끝이나 아래 끝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계산이 쉬워지는 거. 그치? 그럼 함수를 마이너스 a만큼 땡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 1부터 4까지인데 내가 얘를 0부터로 보고 싶어. 알겠어? 그럼 윗끝은 3이 되면 되죠. 이렇게 b-a로 바꿉니다. 자, 얘랑 얘는 같은 정적 분식이야. 같은 넓이 값이 나와. 알겠어? 실제로는 이런 의미겠지.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f x 플러스 a를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찾는다는 뜻이겠지. 그럼 당연히 원래 면적과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자, 그래서 봐봐. 이식하고 이식을 비교해보면 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거든? 오케이? 우리 처음 배우던 거랑 약간 수업이 달라. 봐봐. 지금 여기 x 플러스 a라고 돼 있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a는 제외하고 이만큼만 x로 잡은 거 아니야? 맞아? 자, 내가 잡은 x 안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이 k가 달려있으니까 이 k에 대한 변수라고 보는 거다. 알겠어? 자, 다시. 내가 잡은 x 안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a가 없지. 이땐 시작점 0. 알겠어? 끝점 잡으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 구간 길이. 구간 길이 어디 있어? n 위에 있는 거야. n 위에 있는 거. 알겠어?
시작점이 여기인데 구간 길이가 b-a야. 끝점은 뭘까? b-a. 그 다음에 f. 구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x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a 플러스 x. 그다음 얘는 그냥 dx. 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든 말든 어쨌든 구간 전체의 길이랑 구간 하나의 길이랑 요게 dx가 되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그치, 이해를 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바뀌는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거지. 알겠어? 이게 다야, 이게 다. 자, 써. 여기까지는 필수로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필수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필수로 쓰셔야 돼요. 얘들아, 그리고 이 순서를 잊지 마. 구간 전체, 구간 하나, xk 잡고, 직사각형 세로 잡고, 이렇게. 이 순서를 잊지 마요. 그러면은 좀 응용해서 막 빵꾸 뚫려서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써봐. 자, 뭐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바꿔보자. K의 개수랑 요 밖에 확인하고 갔니? 네. 자, 그럼 요 기호 뭘로 바꿔요? 인테그랄. 자, 이건 뭘로 바꿔? 굿. 그 다음에 통째로? X. 그 다음에 X로 잡은 거 속에 아래 끝이 숨어 있어. 몇일까? 1. 구간 크기 몇?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아래 끝을 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4도 1만큼 당겨지는 거니까 3. 그렇지? 그럼 구간을 몇 만큼 당겼어? 마이너스 1만큼 당긴 거지. 그럼 함수도 몇 만큼 당겨줘야 돼?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내가 마음대로 x를 잡을 수 있어, 사실은. 이걸 통째로 x로 잡아도 되는데 내가 이만큼만 x로 잡을 수도 있거든. 오케이? 요건 dx가 될 거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 이제 무한대로 빡 커지면서 이게 엄청 작아진단 말이야. 이런 거 이제 기호로 dx라고 쓴단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내가 x로 잡은 이 식 안에 상수항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이야. 그럼 구간 크기 몇이야? 3. 이렇게. 자, 이 표현 둘이 똑같아. 알겠어? 평행이동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x를 내가 요만큼만 잡아서 이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더. 2개 더 할 거야. 봐봐. 자, 이렇게 해볼게. 자, 가자. 여기 n분의 3k네. 근데 여기 n분의 3이 있니? 아니요. n분의 2지. 너네 f 안쪽 바꿀 수 있어? 아니요. 힘든 일이야. 그래서 봐봐. 이렇게 쓴 다음에 나 지금 밖에 뭐 만들어야 되지? n분의 3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n분의 3 쓰고 밑에 3 달아. 그 다음에 요걸 리미트 밖으로 빼요. 아시겠어? 그럼 3분의 2 인테그랄 얘는 x.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뭐? dx 굿. 그 다음에 이만큼 x로 잡았으니까 아래 끝 몇? 1. 그 다음 구간 크기 몇?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얘랑 얘랑 같은지, 다르지? 그러면, 뭐 이런 방법도 있어. 5 지우고 2 올린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 5분의 2 곱했으니까 다시 뭐 곱해야 돼? 2분의 5.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니네 알아서 맞추면 돼. 나는 그냥 ON을 찢어놓고 이렇게 찢어놓고 내가 필요한 숫자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좋아 보여. 알겠어? 그럼 여기는 2분의 5만 밖으로 싹 꺼내면 되거든. 내 말 이해하니? 내가 이것까지 예제를 왜 드냐면 이제 애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어. 쌤 이거 fx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어. 알겠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들아 fx가 없어도 그냥 이 꼴은 x로 잡아버리면 되거든? 이 꼴은 다 x로 잡아버리면 되거든? 그럼 x 몇 승이야? 3승.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dx. 그 다음 내가 잡은 x 안에 상수항이 지금 몇이야? 2니까 아래 끝 2, 구간 크기 2니까 위 끝 4.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있나 봐. 그럼 결국 뭔가 fx를 탄생시킨다라는 의미니까 얘를 fx로 이쁘게 만들려면은 내가 임의로 fx를 x3승으로 정의하면 돼. 그럼 f 2 더하기 n분의 2k가 뭐가 될까? 2 더하기 n분의 2k의 3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정의하면 fx를 내가 이렇게 정의하면 2 플러스 n분의 2k의 3승을 f2 플러스 n분의 2k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 문제에서 주어진 2분의 5 리미트 시그마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이래 놓고 다시 2분의 5 인테그랄 f x dx 해서 다시 얘를 x 3승으로 바꾸는 거나 얘나 어차피 같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x 표현이 있으면 그냥 x로 바꾸면 돼. k 포함 x 표현이 있으면. 내 말 이해돼? 내 말 이해돼? 진짜 라스트 하나 한번 해보자. 진짜 라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좀 뭐 바꿀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n분의 5 해봤자 또 이제 너네 상수 처리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자, 보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n분의 k에 개수랑 밖에 빠져 있는 거랑 다 맞니? 그럼 이제 천천히. 자, 얘 뭘로 바꿔? 이건.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x로 뭘 잡을 거야? 여기. 나도 동의해. 각도 쪽이 복잡한 게, 간단한 게 낫지. 여기가 간단한 것보다 이게 간단한 게 나은 것 같아. 다시 이거 뭐라고? x. 이걸 fx로 바꿔서 가져와도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x로 보면 된다고. 그럼 이건 뭘로 보면 될까? 훌륭하군. 그럼 내가 잡은 x 안에 있는 상수항 몇? 1이니까 1. 구간 크기 몇? 2니까 위끝 3.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되겠어? 자, 이제 개념서 봐봐. 다 이해해보자, 우리. 개념서 봐봐. 이해해보자. 이제 이 식을 이해할 수 있어.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얘들아. 봐봐. 외울 건 한 개도 없는 거야. 이쪽 인테그랄식을 쌩 까고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우리끼리. 자, 가자. 일단 지금 n분의 k의 개수가 1이고 n 위에 1 있으니까 개수는 딱 맞아. 그죠? 그럼 얘를 통째로 뭐로 보기로 했어? x 굿.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 굿. 그 다음 내가 x로 잡은 거 안에 상수항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래 끝 0. 그 다음에 n 위의 개수를 보더라도 k의 개수를 보더라도 그간 전체의 길이는 몇이죠? 1이니까 위끝 1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요거 보자. 자, n분의 k의 개수랑 요 n 위에 있는 상수랑 같이? 그러면 이제 바로 얘는 뭐야? x. 그 다음 n분의 p는? 그렇지. 원래 구간 하나인데 dx가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잡은 x 안에 상수항 있어 없어? 여기 붙어있는 상수항이 없죠. 그럼 아래 끝 0. 구간 크기는 p니까 위끝 p.
되지? 자, 하나 더. 자, K의 개수 보시고 밖에 빠져 있는 거 봤는데 똑같아. 그럼 이제부터 얘 통째로 뭐야? X. 근데 내가 X로 잡은 거 안에 보니까 상수항이 있어 없어? 있지. 얘가 아래 끝. 자, 그 다음 구간 크기가 몇? P. 그럼 A부터 P만큼 더해져서 A 플러스 P가 윗끝. 그 다음에 저 N분의 P는 이제 D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아래 끝을 0으로 만들고 싶어. 마이너스 A만큼 땡기자고. 그럼 얘는 P. 함수도 마이너스 A만큼 땡겨야 되지. X에 뭘 대입해야 될까? 그렇지. 아직 안 끝났어. 방금은 평행이동 관점으로 이해했잖아. 그치? 근데 내 맘대로 X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만 X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지금 내가 X로 잡은 거 안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X를 이렇게 잡으면은 아래 끝을 A로 보겠다는 얘기고, X를 이렇게 잡으면 아래 끝을 0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구간 크기 몇? P. 자, 이렇게. 요 정도면 완벽합니다. 밑에 건 안 할게. 어차피 정의랑 똑같으니까. 이해돼? 얘들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이론 수업을 한 김에 오늘 끝내자. 뒤로 쭉쭉 넘어오면 저거 있어. 속도와 거리. 맨 마지막 장 보면 돼. 23. 가운데 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수투랑 똑같아. 여기 시험 보고 가실 거 같아요. 너넨 빠지겠지. 운양은. 그냥 끝까지라고 했어요. 그지? 석준이 이기적이네. 아유, 우연도 빠진 줄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X 거리에 대한 Y 거리를 써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 자체가 어떤 평면 도형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야. 난 그래서 그냥 평면 도형으로 설명할 거야. 그리고 요 X, Y는 내가 최대한 이해되게 설명해 볼 테니까 니들이 이해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자, 여기 공이 있어. 집 표면으로부터 45도 각도로 초속 40루트 2m/s로 던진 공은 있잖아. X방향으로 초당 40m만큼, Y방향으로 초당 40만큼 움직여. 오케이? 왜냐면은 이 속도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가 45도다 보니까 이 45도 방향의 속도 성분을 Y방향의 순수한 속력, X방향의 순수한 속력으로 계산하면 여기다가 사인 45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45도 곱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알겠어? 그럼 니들이 지금까지 맨날 VX, VY 하던 게 다 이거야, 이거. 알겠어? 우주에서는 이제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지구에는 뭐가 있죠? 중력이 있어서 마이너스 10t라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적분하시면은 이제 위치 함수를 알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YT라고 많이 쓰지. 그리고 적분 상수가 있긴 있어야 되나 지금 초기 위치를 여기가 X가 0인 곳이고 여기가 Y가 0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초기 위치는 둘 다 0인 거니까 적분 상수는 없는 것이. 알겠어? 그럼 이 물체는 이제 무슨 운동을 하겠니? 이런 운동을 하겠지, 그지? 맞아? 그럼 이 지점에서 이 물체의 속도나 속력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어? 이게 속도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야. 그럼 속도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방향 속도에다가 Y방향 속도를 피타고라스에서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력은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해.
알겠니? 근데 x방향 이동 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x방향 속력 v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를 미분하면 돼. 그쵸? 이거 우리가 vx라고 쓰지만 어쨌든 dx, dt라고도 쓰겠지? 그래서 v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맞아? 다시 대답해봐. 이거 뭐라고? 속력. 너네 속력을 이용해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니? 시간. 여기다 시간을 곱하지.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속력이 계속 변해. 맞지? 그럼 속력이 계속 변해.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속력을 알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시간도 굉장히 작겠지. 얘가 굉장히 작아요. 뭘로 바뀔까? dt. 알겠어? 근데 이건 뭐야? 순간적인 이동 거리일 뿐이야. 알겠어? 내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이동한 걸 다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이동 거리를 다 더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 식을 내가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니들은 이것만 이해하면 돼. 2차원 운동에서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좀 원시적이야. 벡터 쓰면 조금 더 이쁘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근데 우리가 고전 수학을 하는 거니까. 자, 다시 2차원 운동에서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X방향 속력이랑 Y방향 속력을 피타고라스 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이거 뭐라고?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속도 적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제 적분 말고, 곰 말고 이제 내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해보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물리투 첫 단원일 거야, 아마. 요새 물리투 첫 단원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얘들아, 이 운동을 가지고, 너네 y는 fx를 쓸 수 있는 거 알아? 너네 매개변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니네 y는 fx를 쓰잖아. 이 함수가 훨씬 많잖아요. 니네 저기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x가 0일 때 y 몇이야? 0.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몇이냐면은, x가 1 구하기는 좀 힘들고, x가 40일 때 y가 몇이냐면 35야. 그치? 그 다음에 x가 2일 때 x가 80일 때 y가 몇이냐면 도와줄래? 60이야. 그래서 뭐 좀 대충 있고, 그 다음에 4 넣으면 0 되지 않나? x가 4면 너무 계산이 안 돼, 요새. 8초에 0 되네. 저기 8초 때는 x가 320이고 y가 0이지.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점 4 넣어보자. 4 넣으면 어떻게 되니? x가 160일 때는 y가 맞아? 네. 믿어도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x와 y의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x축, y축에다 그릴 수가 있어. 0,0, 뭐 40, 뭐 80, 120, 160, 그다음 뭐 320, 0, 160, 8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관점보다는 x 거리에 따른 y 거리를 조사해서 그냥 나타낸 거야. 오케이? x 거리가 길어질수록 y 거리가 어떠니? 높아졌다가 내려오죠. 그쵸? 그래서 뭔가 x 거리의 진행성보다는 y 거리의 진행성이 조금 더 가시화돼서 잘 보이잖아. 그래서 함수는 y축이 주인공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함수 식은 어떻게 생겼냐? 이거 너네 연결하는 거 나랑 해봤잖아. 내가 그래서 가르친 거잖아. 기억나? x가 40t인데 y가 지금 40t 마이너스 5t 제곱이잖아. 그럼 t가 40분의 x지. 맞아요? 여기다 40분의 x 넣으면 돼. 요 함수, 저 함수. 근데 맞잖아. 이거 계산하면 그렇게 되잖아. 몰라, 되는 것 같아. 2차 함수잖아. 내 말 이해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제. 문제가 있어. 야, 이렇게 x 이동거리하고 y 이동거리도 있고, 내가 x 속력하고 y 속력도 찾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속력 찾아가지고, 이거 인테그랄 dt 하면, 이 물체의 이동거리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 시간 정보가 없어. 알겠어? 그러면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움직인 이 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걸 다시 매개 변수로 뜯어서 이거를 운동 역학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거야? 힘들겠죠? 힘들겠지? 그래서 수학에서 요 식을 약간 조작하면 t 정보가 없이 y는 fx만 그려져 있는데도 이 곡선의 길이나 물체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이것만 있는데도 뭐 예를 들면 계산도 안 된다 요새. 32.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정보만 있는데도 t 정보 없이 그냥 구할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제부터 식 조작하는 걸 보여줄 거야. 얘들아, 이거는 정보가 x랑 y밖에 없잖아. 그럼 t를 날려야 되잖아. t를 날려야 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루트 안쪽을 나 이거 이제 지워도 되니? 얘들아, 내 말 다 이해는 못하지, 그지?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좀 알면 야, 봐봐, 이거 누가 설명하냐고. 이거 안 설명해. 근데 이제 나는 니들이 이 수학을 배우면서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수학적 연산을 배우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자, 루트 안에 dt dx 제곱 더하기 dt dy 제곱 있잖아, 그지? 맞죠? 이 루트를 dt dx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면 이 밑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제곱으로 들어와야 되지. 근데 지금 내가 dt dx의 제곱으로 피적분함수를 나눴지. 그럼 원래 있던 피적분함수랑 달라지는 거잖아. 다시 dt dx를 곱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원래 있던 dt는 남아있고. 오케이? 자, 계산해볼게. 자, 이렇게 하면 1. 자, 요렇게 하면 제곱으로 묶이지. 그럼 dt dt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니? 그럼 dx분의 dy로 변해요. 그 다음 바깥쪽은 이렇게. 자, 이렇게 x 정보만 가지고도 곡선의 길이, 곡선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야. 알겠어? 대신 이제 얘는 x가 주인공이니까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어야 아래 끝, 위 끝을 정할 수 있고, 뭔가 이 a, b랑 요 t의 범위인 어떤 알파, 베타를 서로 매칭시키는 이제 이런 짓은 잘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오히려 그 공식보다도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이 공식은 외우는 거고, 아가들아. 이 공식은 당연히 그냥 외우시는 거고요. 뭐 내가 증명이야 열심히 했지만
알겠어? 어쨌든 얘도 속력 dx 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고. 자, 여기요, 여기. 이게 끝이지 않니? 여기 이제 마지막 지식이야. 아, 근데 얘들아, 이거 수능 특강 못 풀었네. 월요일에 풀자. 아, 월요일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월요일에 얘들아 11시까지야. 그 생각하고 와. 됐죠?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플 시너지도 못 풀었니?